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민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이제 그만해. 내가 날 사랑한다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민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민지의 마음속에 10년간 쌓아온 비밀이 산산조각 나며 그녀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민지는 18살 때부터 지은의 비서로 일했다. 지은은 유명한 패션 회사 CEO로 25살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세워 성공한 여성이었다. 민지는 고아원에서 자라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지은의 눈에 띄어 채용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자리였다. 커피 타기, 일정 관리, 서류 정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는 지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지은의 강인한 성격 뒤에 숨겨진 외로움,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민지는 그런 지은을 보며 점점 사랑에 빠졌다. 그것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지은이 피곤한 모습으로 한숨을 쉬는 걸 볼 때마다 민지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야, 오늘도 늦게까지 고마워. 지은이 그렇게 말하며 웃을 때 민지는 속으로만 대답했다. 언니, 제가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여성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녀는 이미 결혼 압박을 받고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그냥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다. 10년 동안. 그런데 그날 밤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난 후 지은과 민지는 사무실에서 늦은 야근을 했다. 피곤한 지은이 소파에 기대며 와인을 마시자 민지도 따라 마셨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다. 지은이 갑자기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너 없으면 나 어떻게 해? 그 말에 민지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리고 지은이 먼저 다가와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짧았지만 민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키스가 끝난 후 지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미안, 술 취했네. 하지만 민지는 그날부터 변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지는 지은에게 고백했다. 언니, 저 당신을 사랑해요. 10년째요.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동료잖아.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자신의 감정, 그동안의 고통.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민지. 난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내 가족, 내 위치. 그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민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언니가 먼저 키스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은은 부정했다. 그건 실수였어. 잊어버려. 그 후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은 민지를 피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매일 출근하는 게 고통스러웠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왜 고백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다. 지은의 가족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왔다. 우리 지은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런 더러운 감정을 품고 있었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지은이 말한 건가? 민지는 지은을 찾아가 물었다. 언니,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내가 그렇게 소란 피우니까 소문이 난 거지? 이제 그만해. 내가 나 때문에 피해 입을 거야.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10년간의 충성심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녀는 결심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지만 그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소셜미디어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10년 비서 생활, 사랑 때문에 파탄난 이야기.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댓글로 비난했다.
동성애자. 역겹네. CEO가 불쌍해. 민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무너졌다. 그런데 지은이 갑자기 연락했다. 민지야,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다. 내가 왜 그런 글을 올렸어? 내 명예가 어떻게 돼?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언니가 날 버렸으니까요. 저 혼자 아프게 할 수 없어요.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건 안 돼. 그 대화는 또다시 싸움으로 끝났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새 삶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은이 있었다. 정말 끝난 걸까? 민지는 전화를 받았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지야, 미안해. 어제 내가 너무 심했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민지는 망설였다.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하지만 지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지은의 집으로 갔다. 지은은 눈이 붉어져 있었다. 민지야, 나도 내 감정을 알았어. 하지만 난 가족 때문에 안 돼. 민지는 물었다. 그 키스는 뭐였어요? 실수가 아니었잖아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모르겠어? 그날 술에 취해서. 하지만 내가 소중하다는 건 사실이야.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가족이 알게 되어 강제로 헤어졌다. 그 후로 난 억지로 남자들을 만나봤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도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였다. 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두려웠어. 내 사업, 내 가족. 모든 걸 잃을까 봐.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그날 밤, 둘은 다시 키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행복했다. 지은과 함께한 첫 아침. 하지만 현실이 곧 다가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집으로 왔다. 지은아, 결혼 얘기 때문에 왔어. 이번에 소개팅 상수가. 어머니는 민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너 아직 여기 있어? 그만두라고 했잖아. 지은은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민지는 친구야.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노려보았다. 민지는 불편함을 느꼈다. 이게 시작인가? 회사로 돌아간 민지는 소문이 이미 퍼진 걸 알았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 씨, CEO랑 무슨 일 있었대? 민지는 무시하려 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지은은 민지를 다시 비서로 복직시켰다. 내가 필요해. 하지만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밤에만 만나고 낮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민지는 이 이중 생활이 괴로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던 중 지은의 약혼 소식이 나왔다. 가족이 강제로 정한 상대였다. 재벌가 아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이건 형식적인 거야. 너를 사랑해. 민지는 화가 났다. 형식적이라고? 결혼이 장난이야. 싸움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언니, 나 때문에 포기하세요. 아니면 끝내요. 지은은 망설였다. 포기하면 내 인생이 끝나. 회사도, 가족도.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나를 선택하지 않는 거네.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을 떠나기로. 하지만 그 전에 지은의 약혼자에게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다. 그게 복수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결국 민지는 약혼자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친절했다. 민지 씨, 지은 씨에 대해 알려줄 게 있나요? 민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은 언니는? 나를 사랑해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민지는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지은이 민지를 찾아왔다. 너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민지는 대답했다. 언니가 날 선택하지 않으니까. 나도 아파. 지은은 울었다. 이제 어떻게 해? 약혼이 깨졌어. 가족이 날 버릴 거야. 민지는 미안함과 만족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둘은 다시 화해했다. 하지만 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지은의 가족이 소송을 걸 위협했다. 동성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민지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이 병문안을 왔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우리 포기할까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워보자.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 민지는 생각했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지은은 가족 모임에 나갔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모두 모였다. 지은아, 그 소문이 사실이야?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사실이에요. 민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테이블을 쳤다. 미쳤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 회사 그만두고 시골로 가.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받아주세요. 하지만 가족은 거부했다. 상속 포기해. 회사도 넘겨. 지은은 충격받았다.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했지만 이토록 냉정할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가족이 날 버렸어. 이제 우리 둘이야. 민지는 안아주었다. 언니, 함께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지은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소문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주주들이 항의했다. CEO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를 해쳐요.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민지는 지은을 돌보며 생각했다. 내 탓인가? 내가 고백하지 않았다면? 민지의 친구들이 조언했다. 민지야, 그만둬. 한국에서 동성애는 힘들어. 해외로 가. 하지만 민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 둘은 변호사를 고용해 가족 소송에 대비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이 더 컸다. 온라인에서 해시태그가 생겼다. 지은 CEO 스캔들. 사람들은 비난했다. 여성 CEO가 왜 그래? 아이도 못 낳을 텐데. 김민지는 그 댓글을 보며 분노했다. 왜 우리의 사랑이 죄가 돼? 그러던 중 지은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대학 시절 연인 수연. 지은아, 소문 들었어. 도와줄게. 수연은 유명한 변호사였다. 지은은 반가웠지만 민지는 질투를 느꼈다. 언니가 아직 수연을 좋아하나? 수연은 민지를 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지은이가 고생하네. 민지는 대꾸했다. 당신이 헤어진 후에 내가 있었어요.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수연은 지은에게 말했다. 나랑 다시 시작할래? 가족도 설득할게. 지은은 거부했다. 아니, 이제 민지가 있어. 하지만 민지는 불안했다. 지은과 민지는 해외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웃었다. 하지만 여행 중 지은의 가족이 찾아왔다. 지은아, 돌아와. 결혼하면 모든 걸 용서할게. 지은은 망설였다. 엄마, 제발. 어머니는 민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저 애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민지는 참을 수 없었다. 아주머니, 우리 사랑은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비웃었다. 사랑. 그건 병이야. 싸움이 커졌다. 지은은 가족을 선택할까 고민했다. 민지야, 미안해. 가족 없이 못 살아. 이민지는 충격받았다. 언니,
그럼 놔버리는 거예요. 지은은 울었다. 아니, 하지만 결국 지은은 가족과 화해했다. 민지에게 말했다. 잠시 헤어지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또 버리는 거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와 혼자 살기로 했다.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사랑해. 민지는 답장하지 않았다. 민지는 새 직장을 구했다. 다른 회사 비서. 하지만 매일 지은을 생각했다. 왜 포기했을까? 그러던 중 수연이 민지를 찾아왔다. 지은이가 너 때문에 우울증이야. 돌아가. 민지는 화가 났다. 당신이 왜? 수연은 말했다. 나 지은이랑 다시 만날 거야? 너는 방해돼. 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이 수연과 배신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지은을 찾아갔다. 언니, 수연이랑 다시 해요.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다. 민지는 지은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수연과의 메시지. 지은아, 어젯밤 좋았어. 민지는 무너졌다. 언니가 날 속였어. 그녀는 지은을 대면했다. 이게 뭐예요? 배신자. 지은은 당황했다. 민지야, 그건 오해야. 수연이 도와주러 온 거지.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지은은 결국 인정했다. 미안해. 가족 압박 때문에. 수연이랑 잠시 만났어. 하지만 너를 사랑해.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사랑. 이게 사랑이야? 난 10년을 바쳤어. 민지는 집을 나왔다. 혼자서 울며 거리를 걸었다.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지은이 쫓아왔다. 민지야, 제발. 용서해. 민지는 소리쳤다. 용서. 당신 가족처럼 날 버린 사람을. 지은은 무릎 꿇었다. 내 잘못이야. 이제 가족도 포기할게. 민지는 망설였다. 믿을 수 있을까? 결국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는 지은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지은은 가족과 완전히 끊었다. 이제 자유야. 회사도 재정비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이미지를 바꿨다. 민지는 지은의 파트너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저는 동성애자예요. 받아주세요. 그 후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뉘었다. 지지자들은 용감해 라고 했지만 반대자들은 회사 보이콧을 외쳤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왔다. 그러던 중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퍼졌다. 민지가 지은을 이용한 거 아니야. 소문이 돌았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내 사랑이 이용이라고.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출신 때문에 비난하지 마세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지은은 민지를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괜찮아.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나랑이면 가족도 돌아올 텐데. 지은은 거부했다. 하지만 수연은 민지에게 접근했다. 민지야, 지은이는 날 아직 사랑해. 포기해. 민지는 대응했다. 거짓말 마. 수연은 증거 사진을 보여줬다. 지은과 수연의 옛 사진.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언니의 마음이 정말 나인가? 민지는 지은에게 물었다. 수연을 아직 좋아해요. 지은은 부정했다.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민지는 불안했다. 그녀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지은이 전화했다. 민지야, 돌아와. 너 없이 못 살아.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돌아갈까? 돌아온 민지는 지은과 대화를 나눴다. 언니, 우리 솔직해지자. 당신 가족이 그리워. 지은은 고백했다. 조금.
하지만 너가 더 소중해. 민지는 안도했다. 둘은 관계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지은의 회사가 파산 위기.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탓 민지는 자신의 저축을 내놓았다. 함께 이겨내요. 지은은 감동받았다. 지은은 경쟁사와 합병을 제안받았다. 조건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는 것, 공개적으로 헤어지세요. 지은은 고민했다. 민지야, 잠시만 참아. 민지는 화가 났다. 또 숨기라고. 난 싫어. 지은은 말했다. 회사 때문에야. 직원들 생각해.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언제까지 희생해야 해. 그녀는 거부했다. 그러면 끝내요. 지은은 울었다. 제발.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혼자 된 민지는 새 삶을 시작했다. 카페를 열었다. 하지만 지은을 잊을 수 없었다. 뉴스에서 지은의 합병 소식을 봤다. CEO 지은, 싱글 선언. 민지는 아팠다. 정말 끝난 거네. 그런데 지은이 카페로 왔다. 민지야, 합병 포기했어. 너 없이 안 돼. 민지는 놀랐다. 언니, 회사 어떻게? 지은은 웃었다. 새로 시작할게. 함께. 둘은 재결합했다.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왔다.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해. 사회도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로비했다. 우리 사랑처럼 모두가 자유로워지길.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다.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민지는 자신의 일기를 썼다. 10년의 사랑, 수많은 고통. 하지만 후회 안에 지은과 함께한 날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항상 질문이 남았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다. 사람들은 읽으며 논쟁했다. 사랑 vs 사회, 선택 vs 희생. 이 사랑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